자, 이제 첫 화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자산의 구성도인데요. 주말에 뉴욕 증시 내지는 뉴욕의 자산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흐름에 맥을 짚고 우리 시장을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모습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주식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오류를 범하기에 굉장히 쉽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 환율, 그리고 또 원자재까지 한눈에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주말에 뉴욕 증시 일단 조정은 받았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금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다 있겠죠. 뭐 다우 나스닥 몇 퍼센트 조정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하락이다. 이런 것은 현재 중요치는 않습니다.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 대한 내용은 별다른 것이 없다. 하락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채권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시장 뉴욕의 채권 수익률은 소폭 올랐죠. 소폭 떨어졌습니다. 소폭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랐는데요. 가격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주목할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테드 스프레드가 하락했다라는 부분과 빅스 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것이 주가 조정의 질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결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소폭 오르게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여유 공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환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강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넘어서 0.54%가 올랐는데 아마도 렌민비라고 하는 중국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 자체에는 위안화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이 지준율을 떨어뜨렸죠. 그러면서 우리 원화에도 영향을 줬는데 NDF 역외 환율이 주말에는 5원 60전이 올랐습니다. 사실 역외 환율이 오르면은 코스피는 약세에 동인이 되는데 이 질 자체가 이렇게 나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지준율 인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외환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아시아에서 개장한 유로화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부분은 이제 커머더티라고 하는 상품, 이 원자재 시장인데요. 유가가 추가 반등은 하긴 했어요. 12%. 하지만 아시아 시장 또 개장하면서 10%가량 떨어지고 현재는 마이너스 7% 조정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합의가 난항을 겪을 거다. 하지만 결국에는 감산 합의할 거다.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나옵니다. 헛갈릴 수가 있죠. 자, 유가는 반등했는데 유가 반등에도 주가가 왜 밀렸을까? 이것도 잠시 후에 봅니다. 자, 뭐 금값은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금값이 많이 움직였다면은 상승을 했다면은 위험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되죠. 근데 금값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자산 구성도의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주식이 하락했지만 그것이 질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테드 스프레드죠. 이게 이 가상금리고 신용 경색을 나타내는 그 지표죠. 저 두 가지 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좀 피곤합니다. 하지만 약간 오므라들고 있죠.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테드 스프레드 자체도 가상금리가 1.44에서 1.29%포인트로 내려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스프레드 자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아직은 뭐 수평하게 조금 좁혀진다고 해야 될까요?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도 이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 경색이라든지 자금 시장에서 위험도는 그렇게 도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빅스 지수죠. 공포 지수 자체가 뉴욕 증시 조정과 함께 올랐다면은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S&P 500 빅스 지수는 꺾였습니다. 더 내려왔어요. 46bp 포인트까지 내려와 버렸죠. 한때 82포인트까지 올라갔던 빅스 지수가 현재는 꺾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사실은 보도 내용들을 보면 뉴욕의 확진자가 몇만 명이고 더 늘어났고 사상자가 더 늘어났고 하지고 또 뉴욕 당국자들은 이번 주 안에 상당히 큰 위험한 지표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지만 금융 지표 자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라고 파악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그림은 뉴욕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저 검은색 선은 유가의 흐름입니다. 급락했다가 지금 급반등을 했죠.
하지만 이 붉은색 선은 유가의 에너지 섹터의 공포지수를 나타냅니다. 에너지 섹터의 공포지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감산을 합의는 한다고 하는데 실제 감산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뉴욕 주가 지수는 살짝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지표들이 조금 난해하고 엇갈리죠. 하지만 결론을 다시 내어드립니다. 뉴욕 주가 지수는 떨어졌고 공포감은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있지만 데이터 금융 지수는 공포감을 낮추고자 하는 의욕이 넘친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아마도 오늘은 개장 초반에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의외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매크로를 봤으니까, 크게 그림을 봤으니까 작은 그림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마이크로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